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은입니다. 근육에 좋은 단백질과 피를 맑게 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인데요. 땅콩은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탄력과 혈압 조절을 해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3월 18일 월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집을 팔 때 통상적으로 셀러가 부담해왔던 판매 가격의 6%에 달하는 커미션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업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셀러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지난 15일 미주리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셀러 당사자들과 사전 합의를 통해 4억 1,8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고 커미션 6%를 없애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NAR은 커미션 6%를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커미션 6%는 최종 삭제됩니다. NAR은 연방법원의 빠른 승인을 예상한다면서 이 같은 합의안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 때 셀러가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를 데려오는 에이전트가 3%씩 나눠 갖게 되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NAR의 수수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한 연방소송에서 법원은 NAR과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인위적으로 높은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AR은 이번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브로커 보상 제공을 금지하는 새로운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가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셀러와 에이전트 간에 협상하게 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셀러들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집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국내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내 부족과 혼선으로 인해 일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선 한인 시민권자들은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20분에서 40분의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조치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한국법무부는 최근 재외동포의 내국인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며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사전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도 비대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법무부의 확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주 한인들은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돌려보내진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사인판을 입국심사대에 잘 보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도 일부 출입국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3가지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지난 15일 주의회를 통과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 3개에 서명했다며 이들 법이 플로리다주에서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불체자 처벌 강화법은 플로리다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불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60일에서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디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은 다른 주들에서 발행된 불체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플로리다주의 지자체들이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산티스 주지사는 또 미국에서 추방됐던 불체자가 다시 미국 내에서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SB 1036에도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 같은 불체자 처벌 강화법들 가운데 특히 HB 1589에 대해 다수의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 법이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내몰아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불법 체류 신분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 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100억간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공개 행사에서 피바다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일부 이민자들을 짐승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의 데이턴 국제공항 밖에서 열린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또다시 정치 폭력을 선동하고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미국 전체의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 대선 승리를 빼앗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복역 중인 이들을 가리켜 인질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로 부르며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주민들을 재차 공격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감옥에 있던 젊은이들을 국경 밖으로 보내고 있다며 여러분은 어떤 경우 그들을 사람들이라고 부를지 모른다며 내 생각에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젊은 이주민들에 대해 짐승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들에 대해 모욕과 저속함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영리화를 주장하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7일 AI 챗봇 그록의 소스를 공개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그록은 머스크가 작년 7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해 같은 해 12월 선보인 AI 챗봇입니다. 그록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가 공개되면서 누구나 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수정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머스크의 그록 소스 공개는 사실상 오픈A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픈소스 지지자인 머스크는 지난달 29일 오픈AI와 이 회사의 샘 올트만 CEO를 상대로 미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픈AI와 올트먼이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이 소송 요지입니다. 머스크는 하지만 현실에서 오픈AI는 폐쇄형 소스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오픈소싱, 즉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공개하는 것으로 AI 기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용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던 미 채권 투자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라는 현실과 불투명한 시장 전망에 고통스럽게 굴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재 기업 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해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예상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스와프는 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0.75bp 미만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시장의 25bp 금리 인하 6회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인 25bp 3회 인하 가능성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연준이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연준 인사들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 낮은 강도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주 미 국채 10년물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 24bp 오른 4.31%를 기록, 연중 최고인 4.35%에 근접했습니다. 국채 2년물과 5년물도 모두 20bp 이상 급등해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미 국채 연간 손실률이 1.84%로 확대됐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예상보다 가파른 판매량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 시장 대비 20년 만에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식욕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가 막을 올립니다.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토너먼트는 미국 전역에서 68개 대학이 출전,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2017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스포츠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NCAA 남자농구 디비전 1 파이널 4가 5위에 올랐는데, 이는 1위 미국 프로풋볼 NFL 슈퍼볼, 2위 하계올림픽, 3위 동계올림픽, 4위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에 이은 순위입니다. 7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0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보다 순위가 높을 정도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농구 광으로 유명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마다 64강 전망을 내놨고, 지난해 미국에서 이 대회에 몰린 베팅 금액 규모가 155억 달러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예일대와 브라운대의 아이비리그 결승전부터 짜릿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점 뒤진 예일대가 후반 종료 직전 맷 롤링의 역전 결승 버저비터로 62대 61로 승리,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비리그는 예일대, 브라운대 외에도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 등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가 몰린 리그입니다. 이로써 예일대는 동부지구 13번 시드를 받아 4번 시드인 어번대와 1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날 결정된 토너먼트 대진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승팀 코네티컷대가 전체 톱 시드를 받았고, 휴스턴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퍼듀대가 각 지구 1번 시드에 배정됐습니다. 20일부터 이틀간 64강의 마지막 4자리의 주인공을 정하는 퍼스트 4 경기가 열리고, 4강과 결승은 4월 7일과 9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애틀랜타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 성명을 내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애틀랜타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에리카 모리츠코 백악관 아텍의 연락 담당관을 보내 전달한 성명에서 3년 전 증오에 따른 총기 폭력으로 숨진 8명을 깊이 애도한다면서 한인 4명을 포함한 희생자 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백악관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아시아계 대상 폭력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백악관 내 총기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총기 폭력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추모식에 참석한 모리츠쿠 담당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위로 서한을 유족을 대표해 마이클 웹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에서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이 중 4명은 한인이었습니다. 사라박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회장은 추모식에서 세월은 지났지만 추모와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증오가 애틀랜타를 비롯한 어느 곳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모두가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모식에서는 지난 2021년 뉴욕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 피해자인 필리핀계 이민자 빌라 카리 씨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소개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척결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미셸 강 애틀랜타 증오범죄 방지위원회 사무총장과 한인 등 학생 5명은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소재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총격 희생자를 추모하고 증오범죄 방지를 다짐하는 촛불 집회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3만 대에 달하는 제네시스 세단이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됩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NHTSA는 최근 현대차가 오일 누출에 의한 엔진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2만 8,439대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배기량 3,300cc의 터보차저 V6 엔진을 탑재한 2019에서 2022년형 G70와 2018에서 2020년형 G80, 2017에서 2022년형 G90 세단 등입니다. 엔진 화재 위험으로 이미 리콜을 받았던 약 8,000대의 제네시스 차량도 이번에 업데이트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5월 7일부터 해당 차량 주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한국에서도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통합충전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현대차, 기아 전기차 16만 9,932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GV70, GV80, EV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과 기아 EV6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리콜은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노스브룩의 레이크뷰 언약교회 더 디바스, 오늘 더 은혜라는 주제로 기라성 같은 찬양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 사역자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그리고 남궁송옥 씨가 무대에 오른 더 디바스 콘서트는 뉴욕, 뉴저지, 달라스를 거쳐 시카고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김영문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에는 성전을 가득 메운 이들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무대에 선 여성 CCM 사역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즐겨 듣고 불러 은혜와 감동을 주고 헌신을 다짐했던 익숙한 찬양들의 원곡자들입니다. 이 찬양의 열기가 시카고의 찬양 문화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참여자들은 밝혔습니다. 더 디바스 찬양 콘서트는 22일 아틀란타로 이어집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에 찾아뵙는 똑똑 시카고 라이프의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웠다 반복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는 또 눈도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제 온도 체크하는데 25도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7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시카고죠. 네. 그렇다면 또 네. 날씨는 그랬지만 네. 또 절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봄철 이제 다가오고 네. 사람들의 옷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봄철 코디법하고 또 그런 좋은 또 정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에 이 아이템을 기획할 때만 해도 날씨가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봄철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날씨는 추워졌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네. 봄철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은지 어떤 액세서리하고 코디를 하면 좋은지 네. 그거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세요. 네. 봄철에 트렌치코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트렌치코트 먼저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트렌치 코트는 군인들이 입는 코트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예, 네. 모든 옷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을 중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렌치 코트는 견장도 있어야 되고 네. 날개도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더블 버튼이면 좋고 이제 벨트가 있고 네, 이제 기본 스타일. 네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묶었을 때 이제 날개가 있어서 이제 X라인 실루엣으로 보여져서 조금은 여성스러운 이제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색상의 트렌치 코트를 고르면 뭐 20년, 30년 퀄리티 네. 좋은 것들은 그렇게 착장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일단 고를 때 어떻게 핏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이제 사실은 트렌치 코트만 단독으로 입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네. 다 이제 이너를 입고 나서 네. 그 위에 걸치는 거니까 오랫동안 입으시려면 너무 정 사이즈,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고르시는 것보다는 살짝 루즈 해가지고 네. 안에 그 뭐 계절에 옷이라도 따라서 입게. 뭐 네. 브라우스를 입거나 아니면 스웨터를 입거나 뭐 자켓을 입거나 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핏을 고르면 좋겠죠. 네. 그러면 소재는 보통 어떻게 되죠? 소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조금 톡톡한 개버딘이잖아요. 네. 그럼 뭐 요새는 뭐 가죽으로도 나오고 맞아요. 나일론도 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네. 예, 그 소재들이 네. 예, 공존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가장 기본은 이렇게 톡톡한 소재의 개버딘이죠. 네. 그럼 네. 봄하고 가을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데 가을엔 네. 좀 울같이 좀 따뜻한 게 좋을까요? 예, 그러면은 보온성을 이제 같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좋겠죠. 네. 예. 그럼 색상하고 스타일은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가장 파퓰러한 거는 아무래도 베이지죠. 네, 이제, 기본. 예, 기본 네. 베이지가 있으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블랙이나 그레이나 뭐 네이비. 네이비도 좋고 아니면 봄철에는 좀 화사한 컬러의 맞아요. 트렌치 연보라색 코트도 이런 많이 것도 나와요.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기본을 갖추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변형해서 색깔도 좀 다양해서 이렇게 갖추시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럼 뭐 더블도 그 트렌치 코트에도 있고 네. 벨트 같은 거 이렇게 매도 같이 예쁘게 연출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벨트를 매면 아무래도 이제 실루엣이 잡아지니까 훨씬 네. 예쁘죠. 예. 그럼 길이는 굉장히 트렌치 코트 다양하던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길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디 길이 무릎에서 그 발목 그 중간 정도 오는 길이가 가장 이제 오랫동안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고요. 네. 또 특별히 작년에는 롱 기장의 트렌치 코트가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들이 유행에 따라서 매번 살 순 없죠. 그렇죠. 네. 장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무난한 길이에 무릎에서 살짝 내려오는 길이의 트렌치 코트를 사시면은 이제 어느 옷하고도 잘 매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고른 트렌치 코트에 어떤 코디를 하면 좋을지 한번 네. 말씀 나눠볼까요? 예, 그러죠. 우선은 그 하얀 색깔 이제 봄이니까 네, 이제 네. 드레스 셔츠에다가 네. 이제 기본적인 블랙 팬츠하고 네, 그다음에 깔끔하게.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트렌치 코트를 벗었을 때는 네. 살짝 그 뭐 스웨터 같은 거를 걸치시면은 이제 보기 좋죠. 화사하기도 하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스타일리시해 네. 보이기도 네, 하고요. 클래식하게. 네, 그리고 그 셔츠를 입으셨을 때는 이제 요 안에 목걸이를 하시는데 이제 살짝 반짝거리는 게 보일 정도의 과하지 않은 목걸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백은 이렇게 체인백을 매시는 게 가장 아, 보기가 그래요? 좋아요. 예, 예, 셔츠를 입으셨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손목에는 시계를 차주시면 좋고.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또 다음은 캐주얼하게 만약에 네. 연출하고 싶다 할 네. 때는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요? 캐주얼한 아이템의 대표 주자는 진이겠죠. 네. 진과 트렌치 코트도 잘 아주 어울리겠네요. 잘 어울리죠. 우선 이제 청바지하고 진 자켓하고 같이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요새는 청청 패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청청. 네. 패션. 근데 위아래 색깔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원단에서 제작하지 않은 한 않았으니까. 같을 수는 없죠. 네, 네, 그럴 네. 때는 가장 근사하게 비슷한 색깔에 맞추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하얀색 기본 티셔츠를 입으시면 좋고 네. 그게 아주 캐주얼하니까 진주 목걸이 하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진주 목걸이를 하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색달라지죠.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진주 목걸이는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의 그쵸, 정장에. 전유물이었죠. 맞아요. 예, 무슨 트위드 자켓 같은데 네네. 하는 그 대신 이제 알을 살짝 작은 걸 하시면 네, 청바지하고도 젊으신 잘 어울린다. 20대에서부터도 다 어울릴 수 있죠. 좋은 팁이네요. 네. 또 우아하게 좀 연출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입으면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드레스나 스커트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네네. 제가 가지고 온 착장은 이제 롱 스커트하고 위에다가 이제 약간 얇은 목까지 올라오는 탑하고 네. 그 기본 카디건을 걸쳤어요. 네. 이제 그때는
그 스커트가 약간 슬림하잖아요. 네. 슬림할 때는 이제 밑에 신발을 네. 조금 뭘 투박한 신을까요? 걸, 아. 투박한 워커하고 지금 매치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예, 투박한 워커하고 같이 색상을 통일해가지고 매치하시면 좋고, 그리고 조금 드레스하니까 드레스 다운을 업했으니까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액세서리도 살짝 이제 볼드한 거 이런 거 하시면 좋고. 네. 예. 좀 세련되면서 엣지 있는 룩을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세련되면서 엣지 있는 룩을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좀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근데 그 액세서리라는 게 이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쵸,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착장을 빛나게 해주는 게 액세서리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네. 저 사람 오늘 착장 예쁘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혹시 이제 트렌치코트 비 오는 날 입게 네.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네. 멋을 낼 수 있을까요? 비 오는 날에는 그 신발 장화요? 레인부츠하고 네네네. 레인부츠하고 잘 매치를 시켜서 코디를 하시면 좋고요. 네네. 이제 우산도 뭐 우산 예쁜 걸로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색깔 그거, 맞춰서. 네, 그것도 있고 투명 우산도 예뻐요. 아. 투명 우산 쓰시면은 어떤 컬러의 옷하고 매치를 하셔도 네네. 예, 그게 빛나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네. 아, 또 오늘 트렌치코트 고르는 방법과 또 네. 어울리는 액세서리에 관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이제 알고 싶은 정보라든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네. 전화해 주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서로 공부하면서 네, 공유했으면 연구해서 좋겠어요. 또.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좀 그냥 아줌마들끼리 수다 떠는 네, 그래도 정보가 이렇게 함께 네, 있으니까 정보도 공유하면서 네. 수다 떠는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관심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네. 좋은 아이템으로 나와서 또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한인들의 스포츠 사랑에 관해 시사 전망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은 한인들의 스포츠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식 축구, 즉 NFL 풋볼 경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도 사커를 하지만 미식 축구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사커는 아직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새벽이라도 한국 팀의 경기는 반드시 관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 그리고 월드컵 등에 출전한 한국 팀에 대한 응원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열리는 NFL 풋볼 경기에는 무관심한 편입니다. 한인 동포들은 풋볼을 미국식 땅 따먹기 경기라고 부르긴 하지만 막상 경기 규칙이나 팀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프로농구에서는 시카고 불스가 있었기에 한인 농구 팬들의 관심이 컸었습니다. 챔피언의 자리를 6번이나 차지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프로야구는 시카고 컵스나 화이트삭스가 각각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은 무려 88년 만인 2005년도에 시카고 컵스는 1908년 우승 이후 100년이 넘는 2016년에야 드디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었습니다. 컵스에서는 한국 선수 최희섭, 임창용 등이 뛰었고 화이트삭스에선 이만수 선수 등이 불펜 코치로 활약하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맛봤습니다. 풋볼 경기에서는 시카고 베어스가 1985년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활약한 불스 농구팀에 이어 야구에선 화이트삭스와 컵스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한인들의 농구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프로풋볼의 시카고 베어스는 최근 월드시리즈 우승이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야말로 우승 가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카고 한인 동포들은 NFL 프로풋볼 경기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베어스의 슈퍼볼 우승으로 다운타운 퍼레이드가 열리고 마이크 디카 코치, 월터 페이튼 선수, 짐 맥마흔 쿼터백, 그리고 별명이 리프리지레이터 냉장고였던 윌리엄 페리 선수 등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후 40여 년이 가까워지는데 베어스는 매 시즌 초라한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식 축구에 영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한인 선수로는 애틀란타 펠컨스 팀에 구영회 키커가 있을 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 최강의 스포츠 왕조를 이룩한 팀들이 많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뉴욕 양키스, 미국 프로농구의 LA 레이커스, 보스턴 셀틱스, 그리고 미국 프로풋볼에서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그들입니다. 패트리어츠 팀은 빌 벨리치 감독과 톰 브레디 선수가 정상에 6번 오르며 NFL 사상 최고의 명문 구단을 꾸린 바 있습니다. 그런 왕조는 브레디의 이적과 벨리치 감독이 물러나자 종식을 고하게 됩니다. 브레디의 은퇴로 현역 최고의 쿼터백으로 올라선 패트릭 마홈스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4번 슈퍼볼에 올라 3번을 우승했으니 명실상부하게 마홈스의 실력이 입증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카고 베어스 팀도 미식 축구 NFL의 슈퍼볼 챔피언에 다시 등극할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 제주에서 온 건강식품 제주차를 생방송 시청 시간인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를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신선하고 귀한 제주의 맛을 전해드리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224-283-8200입니다. 오늘 강민수 목사님, 강현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이프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강현 전도자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모두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레이뷰 언약교회 그 소개와 네. 레이뷰 언약교회만의 장점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레이프 언약교회는 1세와 2세가 연합해서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인데요. 네. 예, 노트브룩에 2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세와 2세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매 예배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 나오셔서 특별히 처음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2세 사역 하시다가 네. 지금 1세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고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2세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네. 시카고 중앙교회에 있던 분들이 저희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네. 저희가 한어 예배를 거의 13년 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어 예배가 부흥해서 한 8년 전부터는 제가 영어 예배를 목사님 새로 청빙해서 넘겨드리고 네. 한어부 중심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전체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지만 1세, 2세가 연합을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들은 또 어른들의 신앙의 길을 쫓아가고 네. 또 기도의 축복을 받고
또 어른들은 2세들 젊은이들의 그 용기와 또 패기와 열정 같이 어울려서 온 세대가 아울러서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그래서 1세와 2세가 계속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면서 또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교회 이루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놀스부르크에 있는 레이뷰 언약교회에서 또 다음 주에 노방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매년 종료 주일에 세 군데 한인 마켓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한어부에서 한 200명 정도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또 찬양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네. H마트 그리고 파크투샵 네. 그리고 중부시장 세 군데 나눠서 네. 찬양을 하고 또 CD뿐 아니라 이제는 USB에 말씀을 담아서 네. 나눠드리고요. 왜냐하면 CD가 없는 차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금년에는 또 바디 월십 팀도 합류해서 H마트에서 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네, 저는 이제 세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 네, 그래서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이면 다음 주 주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목사님 노방전도의 중요성과 노방전도를 통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노방전도는 그 복음을 대중을 향해 뿌리는 우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열매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노방 전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이 지나가다가 CD를 받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자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한 나가는 분들도 지금 현대 사회의 우상은 네. 돈이나 성공, 뭐 건강 그런 것도 아니고 네. 편안함과 안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안일함에 빠져서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한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전체에 나가서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잠자는 신앙도 깨어날 수 있고 네. 또 지나가다가 그 말씀을 듣는 분도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열매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강현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또 스튜디오 출연해 네. 주셨잖아요. 다시 뵈니까 또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지. 네, 가장 큰 이유라면은 예수님께서 네. 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성령 시대를 미리 예시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보여주신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전도하게 간증.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쭉 보여주시면서 네, 네. 그 제자도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다 하신 걸 알면서 성령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다. 그거를 예수님이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노방전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다와 호수와 강을 끼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장 많은 사람이 왕성하게 빈번하게 출입하는 그것을 사역지로 삼으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하루에 한 500명에서 1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네. 대학교나 아니면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해서 예수님이나 교회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 나간다면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열매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은 영적으로도 성장이 되고 네. 많은 이 열매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노방전도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나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인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시면 실족하게 되거든요.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첫째는 기도죠. 가기 전에 기도하고 네. 가서 기도하고 네. 끝나고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제가 이제 찬양을 많이 하니까 네. 찬양곡을 어떤 곡을 할 것인가, 어떤 곡을 해야 네.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네. 지나가시면서 때로는 울림이 사진도 좀 막 찍으세요. 있으실지. 네. 찬양하는 거를.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분은 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도 가셨어요. 우리 레이피에 안 오시고. 아, 진짜? 그래서 그게 전화 오셔갖고 그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 오셨다 고맙다고. 네. 전도가 또 어차피 방은 다르지만 네, 그럼요. 예수는 같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뭐 은혜롭게 또 네. 보고. 그리고 이제 소품 같은 거. 네. 과연 노방전도의 소품 어떤 걸 준비할까? 네. 어떻게 이번에 나가서 이 미신자들을 대해야 그분들의 마음문이 열릴 것인가? 이런 게 우리의 고민거리죠. 모든 관심의 초점이죠. 네. 초점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제 개인적으로 25년 동안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빵인데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한테 빵을 들고 갑니다. 그것만 들고 가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 25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조금 좋아졌어요. 아직까지는 안 믿는데. 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하고 있고. 네. 하여튼 그런 끊임없는 이 노력이 끊임없는 또. 전도죠. 네. 가랑비에 속을 젓듯이. 그쵸. 전도는 뭐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도하면서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전도, 개인 전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특별히 또 십자가 맞기 많이 했잖아요. 십자가 맞기를 통해서 먹거리를 주면은 대부분이 마음이 마음이 열려요. 열어요. 맞아요.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10불, 20불짜리 싸주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달란트니까 네.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열매가 반드시 생긴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방전도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목사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교회 새로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네.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CD를 통한 예배와 말씀을 듣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그래서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최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신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분이셨어요. 네. 근데 노방전도를 통해서 CD를 들어보고 네. 말씀을 듣고 근데 이분이 아직 교회 나갈 준비가 안 되셔서 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고 마켓에서 계속 CD를 가져가시면서 말씀만 또 예배만 1년을 참석을 하시다가 네.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네,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아내와 함께 일 나가시기 전에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출판하는 큐티집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너무나 행복하게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고 네.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쁨 충만하게 네. 사셨는데 그 몇 년 전에 네. 심장마비가 오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일찍 떠나실지 몰랐지만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CD를 받아들이시고 교회 나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네. 천국 소망을 갖고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7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친구가 보내주는 그 설교 CD 링크를 1년 동안 들으시고 그리고 근데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교회 나오라라는 초청이 많았는데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래요. 그러면서 누가 초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 CD 링크를 받아 듣다가 우리 교인이 이제 1년 후에 처음으로 교회 나왔으면 좋겠네 했을 때 자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왔고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뿌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네. 정말 삶이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또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전도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네, 아멘. 네. 네. 노방전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교사님들? 어떠세요? 너무나 많죠. 그쵸? 너무나 많은데 네, 네. 그 간단하게 네. 한 세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은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숫자적인 성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레이크뷰 언약교회 전도를 같이 하면서 저도 네, 일조를 네. 했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제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도하시면 잘 해주시고 네, 네. 저희는 그냥 열심히 전도했더니 네. 항상 70명, 120명 등록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측면에서는 아마 레이크뷰 언약교회처럼 연주자가 많은 교회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색스폰 연주자 3명, 맞아요. 네. 기타 연주자 3명, 올겐, 드럼. 저는 이 전도를 많이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네. 그 개인적으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대로 전도하라.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6가지 핵심 계명이 제가 한 게 전혀 없거든요. 네. 다 주신 말씀을 저는 쓰고 전달만. 전했을 뿐이에요. 네네. 이런 귀한 사랑을 주신 그 근본에는 30년 동안 그냥 순종하며 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네. 하는 그런 사랑을 너무너무 느끼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네. 그래가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매일 전도 강의를 500명 이상 보시는 거예요. 아,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이것은 저같이 부족하고 교만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간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시면은 네. 하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유튜브 어떻게 되나요? 한번. 강현 전도 치시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또 더 너무 많은 멋있습니다. 더 많은 네, 분들이 또 강현 전도 치시면은 네네. 강의 한 5개 올라 있고요. 네네. 다른 것도 제가 좀 귀한 걸 올려 드려놨어요.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보시고 같아서. 네. 도전 받으시고 네. 같이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 15일 시카고에서 그 허봉랑 선교사님 송별 간증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네. 강현 선교사님도 함께 하셨죠? 네, 제가 이번에 네. 그 운이 좋게 허봉랑 선교사님이 시카고 집회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와, 한 2주 네. 동안 저기 4일 동안. 네네. 연세가 꽤 되시죠? 87 세죠. 네.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네. 계단에서 이렇게 계단 한 개를 헛디디셔 갖고 네. 몸이 이렇게 떨어지셔 갖고 네. 엉덩이 쪽이 금이 가셔 갖고 어머. 집회를 3일째부터 못 하게 되셨어요. 네, 어머. 근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 이제 다치신 것도 다치신 거지만 오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저희가. 예. 지금 상황이 아침에 이렇다. 사고 나셔서 네. 집회를 못 하시게 됐고 영상으로 이틀 동안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이기 어려운 시카고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음 날까지 100명 이상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냥 허봉랑 영상 예배 보러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못 못 나오셨음에도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도해 주러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네.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요즘 뭐 10명 모이기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100명 이상이 은혜로운 일이네요. 3번을 오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느꼈죠. 네, 그러셨겠어요. 그 허봉란 선교사님의 어떤 건강과 빠른 회복을 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또 캘리포니아 가셨다고 아까 들었는데. 제가 저도 사실 전도 쪽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쪽인데 네, 그럼요. 이번에 네.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냐면 네. 너 봐라 이분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보니까 아, 제가 사실은 완전히 꼬랑지 내렸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아프신 2주 동안 오로지 생각하는 건 전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집회, 전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제가 간호를 3번 했는데 뵐 때마다 그냥 오로지 집회밖에 생각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지만 계속 살게 해주신다면은 집회를 해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뼈가 붙었다는 이제 비행기를 타도 된다는 진단이 나오자마자 네. 바로 떠나신 거예요. 혼자 가셨다고요? 혼자서 아무 수고 없이 휠체어 타고 가셨어요. 휠체어 타고 가셨고 네. 거기서도 이제 휠체어를 준비해서 다 준비해놓고 네.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전도자의 정말 한 차원 높은 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군요. 이제 끝으로 노방 전도를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일 3월 24일 오후 3시에 저희가 H마을 또 팔투샵 그리고 중부 마켓에서 노방 전도를 1시간 정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분은 나오셔서 같이 하셔도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해 주셔도 좋고 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 또 팬데믹 동안에 또 교회 생활을 쉬셨던 분들은 이번 계기로 가까운 교회 찾아 나가셔서 부활절 이제 다다음 주면 돌아오는데요.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소망 중에 또 남은 여생 또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다음에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쳤던 허봉랑 선교사님의 송별 간증 예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저가 선교사님이 딱 다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세크라멘토 교회하고 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잡혀있던 일정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지 본인이 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을 안 하신다고. 우리는 이 다리에 주목하는데 선교사님은 하늘만 주목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2주 후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고개를 갈 수가 저도 이거 했었어요. 다. 근데 선교사님만 예수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하늘에 정말 도심으로 내일 정말 세크라멘토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세크라멘토를 떠나시게 되십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좀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이 집회를 3일로 끝나서 갔더라면은 우리가 이런 만날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어떻게 얘기가 길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토요일날 아침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오다가 다 준비하고 나오다가 마지막 계단 하나를 앞에 안 보였어요. 그게 다 끝인 줄 알고 발을 디뎠는데 공중에 헛디뎌 가지고는 그냥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날 죽는 날이 됐다고 사실은. 그렇게 나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탁 막혀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랬고요. 하여튼 간에 앞이 캄캄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아멘. 그 집회 끝나고 그냥 가슴 이렇게 만날 끈적하게 만날 일이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유,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나를 갖다가 쳐다나 보겠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시카고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머물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심양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근데 넘어지자마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거 뭐 병신 안 되나 이런 걱정보다도 이 복음을 어떡하지. 그래서 새 교회를 붕회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가는 그 교회는 꼭 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취소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게 하셔서 내일 가는데
지금은 혼자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이 오른쪽 응시를 갖다가 이 뼈를 아주 되게 다쳤기 때문에 아주 급이 이렇게 쫙 가가지고는 이게 꼬맸거든요. 꼬맨 걸 못을 풀기는 갖고 꼬맨 걸 풀기는 했지만은 지금 여기 다리는 영 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1분도 설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을 때에 막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길래 내가 아니 권사님 이들이 왜 막 자빠져야 입신하는 거야? 그러길래 입신이 뭐예요?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두라우. 그랬더니 그냥 내가 이렇게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어쨌든 여기에 누워서 나는 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인데 2주를 여기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안 밖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그날은 내가 가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셨다 생각하고 마귀는 아주 작사를 내려고 나를 완전 죽여버리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한번 감사하고 아멘.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뭐 더 긴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그 정말 끈적끈적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 시간에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시카고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3월 24일 레이크뷰 언약교회의 노방전도 은혜가 넘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건강을 위한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요즘 날씨 추워졌다고 집에만 계속 계시는 거 아니죠? 집에 계셔도 계속 몸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등 운동할 건데 등 라인이 예쁘면 전체적인 몸 실루엣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등 운동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어깨 밑에 팔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고양이 자세로 등 웜업부터 할 거예요. 먼저 등 쭉 최대한 천장으로 올리면서 고개는 배를 바라보게 쭉 당겨준 다음에 호흡하면서 정면으로 후 보실게요. 올릴 때 척추가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느끼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복. 쭉 당겼다가 호흡하면서 척추 하나하나 천천히 이건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동작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고 자 이제 운동 해볼게요. 헬스장 운동 기구 중에 이렇게 잡고 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맨몸으로 등 근육으로 쭉 날개뼈 쪼는 느낌으로 쭉 쪼아서 날개뼈 쪼아줄게요. 쭉. 그렇지. 허리 너무 신전되지 않게 코어 잡고 쭉. 오케이. 날개뼈 쪼아주시고 오케이. 쭉. 좋아요. 내릴 때 호흡,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우리 Y 만들어가지고요. 팔 Y자 만든 다음에 쭉 들어줄게요. 15도 왔다가 위로 쭉, 귀 옆으로 쭉 당겨줘. 쭉, 그렇지. 팔 아니고 등 힘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호흡. 후. 그렇지. 계속 쪼아줘. 오케이. 등 집중해서. 오케이. 조금만 더. 3개만 더. 하나. 둘. 라스트. 오케이. 살짝 등 휴식. 안아서 휴식 해줄게요. 10초. 등 쭉 말아주고. 누워서 팔 깍지 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깍지 낀 팔 쭉 들어서 훅 올려주시고 다시 내렸다가 올려주시고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쭉 쭉. 허리 아래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쭉 쭉 쭉.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잘하셨어요. 누워서 10초 휴식 해주시고 다음에는 슈퍼맨 자세 진행할 거예요. 슈퍼맨은 누우신 상태에서 팔 Y자 만든 다음에 다리랑 팔이랑 동시에 들 거예요. 쭉 한 번에. 이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조금만 들어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다리랑 팔이랑 다 같이 쭉 올린 다음에 3초 다가 다시 쉬고 다시 3초 하나 둘 셋 다시 쉬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쉬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했어요. 누워서 휴식 해주시고 무리하시지 않고 휴식을 해주면서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무리하지 말고 동작간에 10초 정도 휴식해 주신 다음에 다음 동작은 우리 이번엔 다리는 땅에 두고요. 팔이랑 위에 상체만 들어서 한쪽씩 옆구리로 가지고 올게요. 이거 3번씩 했다가 휴식해 주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한 번 더. 오케이. 휴식. 한 번만 더. 하나. 하나. 둘. 라스트. 오케이. 잘했어요. 누워서 아기 자세 한번 할게요. 쭉. 고개 복부 바라보시고 쭉 풀어주고 이렇게 10초 휴식할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누워서 이 상태로 이거는 스트레칭인데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 가슴 옆으로 팔 붙인 다음에 살짝 일어날 거예요. 쭉. 일어나신 다음에 고개 살짝 젖혀서 스트레칭. 팔 땅 밑으로 쭉 밀면서 다시 내려와 주세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번만 더. 오케이. 잘하셨어요. 등 운동은 누워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틈틈이 등 운동 해주시면 이제 등살도 많이 정리되고 이제 라운드 숄더의 등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 운동 계속 하셔서 등 근육이 내 어깨를 잡아서 라운드 숄더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 운동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린 다음 운동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